손의 크기와 손가락 길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승님께서 지난번 수상에 대한 법문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 비해 손이 크고 투박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체형에 비해 손이 작고 예쁜 손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웃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손가락이 길면 게으르고 손가락이 작으면 부지런하다고 하셨는데, 손가락의 크기나 손가락 길이에 따라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작용하는지요? 그리고 두꺼비 손이란 말도 있는데 두꺼비 손은 또한 어떤 것인지 스승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길면 게으르고 또 두꺼비 손이면 어쩌고 이런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손은 자기 운명과 기상과 노력과 복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체형하고 자기 체형, 자기 팔 길이, 그리고 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복스럽게 생겼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손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나 넓이나 이런 게 균형이 잘 잡혀지면서 자기 체격에 맞게 손 크기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키는 작고 체격도 작은데 손만 컸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이 체격은 굉장히 커요. 근데 손이 작아. 여자처럼. 이것도 흉상이야. 좋지 않다. 그래서 자기 키, 체격, 질량에 맞게 손 크기가 적당히 밸런스가 맞아야 되며, 복스럽게 생겨야 되며, 두께도 좀 있어야 되며, 굵기 또 길이 이런 게 조화로울 때 우리가 좋은 손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수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가늘고 길면 게으르다고 물어봤는데, 이 손 두께도 얇고 손가락도 가늘고 길면 대체적으로 나약하거나 게으르거나 열심히 하더라도 끈기가 없거나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이 예술적인 일을 하면 또 특출한 재주가 있으며, 예체능이나 예술 쪽으로 직업을 갖는다면 또 천재적 소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업이나 일반적인 공부를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득되지 않는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격은 크고 좋은데 아까 손이 작으면 부지런하냐고 물었는데, 체격이 크고 손이 어린 애기 손처럼 체격은,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똑같아요. 체격이 크고 우람한데 손은 가냘프거나 작거나 빈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역시 부족한 손이며 흉상에 해당합니다. 그게 지나치면 대단히 흉상이고, 약간 그러면 조금 안 좋고, 그래야 무슨 말이냐면 밸런스가 조금 안 맞으면 조금 안 좋고, 많이 밸런스가 깨져 있다. 그러면 대단히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악수를 딱 하면서 기운을 느껴봐라. 손 크기도 느껴보고 두께도 느껴보고 기운도 느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 그럼 그때 이분의 체격과 손 크기를 느낄 수도 있고, 기운도 느낄 수 있고, 손 두께도 느낄 수가 있다. 또한 손이 얼마나 거친지 찰진지 느낌이 좋은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손도 자기 복을 나타내고 있으며, 질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운을 나타낸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정상적인 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체격하고 밸런스가 맞으면서 손 두께가 적당히 있으면서 손가락 크기도 밸런스가 맞으면서 이렇게 손을 딱 오므렸을 때 가급적 이 틈새가 안 보이는
가급적이면 이 틈새가 안 보이는 손, 이런 손들이 일단 1차적으로 복손이다. 두 번째, 손을 반듯이 펴었을 때 손 가운데가 우묵하면서 전체적으로 손이 윤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살집이 있어 보이는 손이 두 번째로 좋은 손이다. 세 번째로는 손금도 중요하기 때문에 손금 3선 4선이 정확하고 3선 4선이란 말은 생명선, 지능선, 그 다음에 감정선, 그 다음에 운명선, 이렇게 이런 4선이 정확하고 생명선, 감정선, 지능선, 그리고 운명선. 그런데 운명선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선이 정확하더라도 좋을 수 있고 4선이 정확하더라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손금이 끊어짐이 없이 정확할 때 우리가 3차적으로 좋은 손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때가 법문 때 해드렸는데 이 손가락이 크게 다친 데가 없고 흉터가 없을수록 좋고, 만약에 그 부위에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에 흉터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부모님이 큰 상처나 아픔 또는 그 조실 부모 또는 수술을 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염려가 있다. 이 엄지손가락은 부모를 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흉터가 있다면 형제 중에 건강이 안 좋든 참 어려운 일을 겪든 인생이 험난하든 이렇게 힘든 형제가 있을 수 있다. 가운데는 내 손가락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보여주고, 이 네 번째는 배우자를 뜻하기 때문에 흉터가 있다면 배우자한테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또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은 자식을 뜻하므로 이 새끼손가락에 흉터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자손의 걱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유심히 살피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손가락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어떤 분은 흉터가 있는 분, 또 연필 깎다 흉터 생긴 분, 낫질하다 흉터 생긴 분, 뜻하지 않게 다친 분, 또 어떤 분은 안 다쳤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지나치게 짧은 분, 하나는 삐뚤어진 분, 별의별 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삐뚤어졌어. 만약에 그러면 자식이 반드시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짧아도 걱정이 있어. 그리고 새끼손가락에 큰 흉이 있어도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염려를 다 나타내고 있다. 저도요, 이 제 손가락을 제가 이제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형제를 뜻하는 손가락에 유독 흉터가 많아요. 왜 이 흉터가 많냐면 어릴 때 소풀배는하고 낫지를 많이 했어요. 소풀배는하고 낫지를 하다가 보세요. 이건 낫을 쥐고 있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낫을 쥐고 왼쪽으로 이게 잡잖아요. 그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니까 낫을 쥐고 왼쪽으로 풀을 잡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낫질하다가 싹 비는데 요 손가락이 가장 많이 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지만 흉터가 몇 개나 있어요. 이 손가락에 흉터가 몇 개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저도 형제 때문에 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자세한 가정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형제 중에서 어려운 형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또한 바로 형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엄지손가락에 이게 부모님을 뜻하는데 이 엄지손가락에 여기 흉터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풀베다가 빈 겁니다. 근데 이제 빈 건데 이게 낫이 확 지나가면서 덜렁 떨어져서 살집이 날아가는 걸 딱 붙였어요. 제가 그 어릴 때
아니 덜렁덜렁한 거야 살이. 근데 이걸 딱 떨어져 나가면 여기가 푹 파이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어릴 때 딱 다시 붙였어요. 붙이고 동염했더니 며칠 지나니까 붙었더라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명리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수상학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엄지손가락에 흉이 있으면 부모님 걱정이 있다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제 저는 부모님이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부모님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부모님이 다행히도 장수는 하셨는데 몇 번이나 골절이 있었어요.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가 있었다. 근데 역시 이 암신은 겪고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정성 기도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다행히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장수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때 고비는 있었지만 장수하셨다. 제가 왜 이 제 얘기를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손가락에도 운명을 나타내고 예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100%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70%는 예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건 좋으나 100% 손가락에 다 나타내는 건 아니다. 30%는 변수도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70%는 이 손에 그러한 사연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수로 새끼손가락을 다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딱 붙잡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든 잘못의 업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자손은 지켜주십시오. 제 잘못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다쳤으며 제 모든 잘못으로 인한 과보는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탁한 기운은 제가 대신 다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큰 문제 없으며 그 대가를 자기가 다 치릅니다. 그 탁한 기운을 자기가 다 감내하게 된다. 근데 손가락이 다쳤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지? 그냥 벌벌 떨기만 하면 그 예시한 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날 깨우치고 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기도 정성으로 부모님이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화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깨우치고 나서 깨우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할 말 없지만 깨우치고 나서 어느 날 잘 보세요. 이 형제 손가락, 나를 뜻하는 손가락, 이 아내를 뜻하는 손가락이 만약에 좀 상처가 나거나 다쳤어. 그러면 다쳤네? 그리고 그냥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끼손가락이 만약에 상처가 났거나 아팠다. 그러면 아마 반드시 참회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에 대한 손가락이 문제가 와도 참회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형제, 여기 손가락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다 안전하기를 기도하겠지만 참회 기도까지 안 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솔직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혹시라도 해당 사항에 속하는 손가락이 다치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참회 기도하시고 모든 과복, 모든 탁한 기운은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다 모든 걸 소화하고
다 풀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한테 기도하시면 돼요. 대자연에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모든 탁한 기운을 내가 다 풀어내게 도와주고 그 인연법으로 연결되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이제 이 손금에 대해서 물어서 답을 드렸는데, 이 손은 만물을 내가 만지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물건을 잡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 손을 통해서 모든 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은 내 연장 도구이면서 내 편리하게 쓰는 손이에요. 엄청나게 귀한 것이다. 다리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지만 이 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손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제 말은 이 연장을 잘 쓰도록 하고 아끼고 감사하고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노동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손 관리를 좀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들, 어머니들, 또 아가씨들, 이 여성분들은 손 관리를 아름답게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장갑 끼고 하고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험한 손 관계없어 하면서 옛날 어머니 시절 생각하면서 밭도 메고 노동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도 그냥 설거지 대충 맨손으로 해도 되고 거칠어져도 관계없어?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손이 거칠어지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손도 여러분들 복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손 관리를 잘해서 복되게 잘 쓰란 뜻입니다.